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을 더욱 발전시켜 돌도끼나 홈자귀, 괭이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를 하였다. 농업은 조, 피, 콩, 보리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행해졌다. 집자리는 넓은 지역에 많은 수가 밀집되어 있는 취락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농경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점혈세널의 교우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초의 인간은 그저 야생의 풀이나 열매를 따먹었다. 때로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기도 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약하고 순한 짐승들이었다. 물론 배가 고플 때는 큰 동물에게도 떼를 지어 공격했다. 이는 목숨을 건 사투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였다. 사냥과 낚시는 따뜻한 철에는 좋았지만 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 동물들도 돌아다니지 않고 숨어서 추위를 피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부족의 생계를 위해 사냥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음식을 주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무심코 흘린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재배를 시작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생긴 이점은 이전에 비해 항상 일정하게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겨울처럼 사냥감이 없는 시절에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일정한 식사와 음식물의 섭취는 인간의 영양 상태를 좋아지게 했고 여성들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냥과 밭작물에서 얻는 수확만으로는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인구가 늘자 사냥감을 쫓아 이동을 해야 했던 당시에는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집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물을 구하기 쉬우면서도 완만한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벼가 다른 것에 비해 수확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한 줄기에 달려있는 이삭의 수가 매우 많았다. 밀과 비교해보아도 수배에 이르렀다. 벼 재배의 이정이 인식되었고 벼 재배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시기가 대략 청동기 시대였다.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반도에서 벼농사의 기원은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한반도의 벼농사 방법이 최초로 들어온 시기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1000년 전반의 청동기 시대 또는 무문토기 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증가된 식량 생산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점차 늘어난 인간 집단은 주변의 집단들과 경쟁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보다 큰 정태 집단으로 발전하였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비슷한 경로로 성장하였다. 만주 지역을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의 벼 유적이 발견되는 곳은 평양과 여주, 합천, 부여, 태안, 진양 등지이다. 이러한 유적지들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탄화미와 벼 알자국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초기의 벼농사 유적이 발견되는 곳은 대체로 대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 등의 중서부 지방이다. 이후 벼농사 지역은 점차 남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한국 청동기 시대의 농사꾼은 어쩌면 역사 속에서 그저 사라져간 이름 없는 고대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었던 기술과 농사 지식은 아직도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지적, 문화적 유산이다. 대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농경 문양이 새겨진 청동기는 길이 12.8cm, 폭 7.3cm, 두께 1.5cm 크기이다. 청동기의 앞면과 뒷면에는 모두 문양이 새겨져 있다. 먼저 앞면의 좌우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Y자형의 나뭇가지가 있고 그 위에는 몸에 반점이 찍힌 새가 한 마리씩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다. 새는 매 또는 독수리인 듯한데 전통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원에서 매와 독수리를 죽음의 사자로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새는 자유롭게 지상과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 하늘과 현실, 지상을 이어주는 매개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 새 모양은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상징으로 생각된다. 혹은 봄을 상징하는 철새로 볼 수도 있다.
봄에 새가 날아들면 농사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뒷면에는 밭 가는 모습과 추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뒷면의 왼쪽에는 머리 뒤에 상투가 달린 형상을 한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리고 있다. 그 앞에 망을 씌운 것 같은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토기에 곡식을 담는 모습이다. 오른쪽에는 머리가 뒤로 길게 뻗쳐 있는 사람이 쌍날 형태의 따비로 밭을 갈고 있다. 밑에는 10개의 평행선이 가로로 그어져 밭고랑을 나타내주고 있고 밭고랑 밑에는 또 한 사람이 두 손으로 괭이를 높이 쳐들고 있다. 이 그림이 정확히 벼농사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농사 짓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유물로 이것만큼 오래된 것은 없다.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농기구는 그저 씨앗을 뿌릴 구멍을 파는 데 사용한 막대기처럼 생긴 나뭇가지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로 힘을 주는 방향과 일이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가 경험적으로 쌓이게 되어 나뭇가지를 직각으로 묶는다든지 구분 형태의 나뭇가지를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었다. 가장 원시적인 농기구 중의 하나인 따비는 두 손만으로는 작업하기가 힘들었으므로 따비 옆에 발판을 붙여 사용하는 방식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따비 중 코끼리의 아빗발처럼 구부러진 모양의 따비는 일제시대까지 사용되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함께한 농기구이다. 물론 양날을 철제로 보강한다거나 따비 이빨의 각을 완만한 곡선으로 꾸며 효율성을 높여왔다. 청동기 문양에 그려진 따비는 나무로만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처럼 역사의 시작은 한갓 간단한 도구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은 부단히 자신의 환경을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하여 살아왔다. 그것이 기술이여 그 기술의 지적 체계가 과학이다. 고대의 인간이 역사를 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익혔던 기술과 과학 가운데 하나로서 농사법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농사란 생존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곧 하늘이었던 백성들에게는 농사가 가장 중요하였고 원초적인 기술의 진보는 바로 이러한 이름 없는 농부들 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